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우리 5교시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덕성여고 학술 발표대회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고 있는 사회교사 이봉수입니다. 네, 올해가 덕성 예, 박수 한번 같이 칠까요, 여러분? 네, 이거 다 처음이고 어색하지만, 네. 올해가 덕성여고 100주년입니다. 원래는 거창한 학술제를 이제 기획을 했었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조촐하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택트 시대에 스트리밍 방식으로 처음 시도한다는 점에서 또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학생들은요, 2020년의 주요 쓰기 및 발표대회 우승자들입니다. 이 우승자들이 민족을 품고 세계로 라는 주제로 덕성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우리 먼저 덕성의 과거에 대해 두 팀이 발표할 예정인데요. 자, 우리 이시연, 조수진, 안세진, 유서진 학생 발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함께해요입니다. 저희는 덕성의 학생들이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에 대항하여 전개한 독립운동에 관해 발표하고자 하는데요. (1929년) 광주발 기차에서 일어난 한일 학생 간의 다툼으로 시작된 광주학생 항일운동, 다들 기억하시나요? 광주에서 시작되는 운동은 순식간에 서울까지 확대되어 전개되었습니다. 서울에서 크게 두 차례 있었던 학생연합시위는 12월 9일 남학교를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여학교에서는 가장 먼저 숙명과 우리 근화여학교 학생들이 동맹 휴교를 단행하여 항일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1930년 2차 연합시위에서는 우리 근화여학교 학생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하는데요. 근화여학교 학생 6명을 포함한 여학교 대표 학생들이 하숙방에 모여 시위를 준비하였고, 오늘 밤 시위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1월 15일 오전 9시 30분 각 학교에서 동시에 만세를 부르며 종로 사거리에 집합해 남대문 방향으로 행진할 것, 경찰이 연행되어도 절대 회합자를 알리지 않고 경찰에 유치당할 때는 단식을 할 것이다 등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일제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항일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연합시위 당일인 15일은 근화여학교 시험일이었는데요. 김순례, 동급생 최성반, 김연봉, 이충신, 김기인복, 김금남 등의 주도하에 2학년 학생 전체는 함성을 지르며 복도로 뛰어나갔고, 이 소리를 들은 4학년 학생도 빨리 종로로 가자며 뛰어나갔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교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였지만 학생들의 열기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학생들의 연합시위 역시 일제에 의해 가로막히고 맙니다. 연합시위로 인해 검거된 여학생은 무려 135명이었고 그중 근화여학교 학생은 25명으로 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근화여학교 학생은 앞서 언급한 최성반, 김순례, 김연봉, 김금남, 이충신, 김기인복으로 총 6명이었습니다. 또 덕성에 독립운동하면 빠뜨릴 수 없는 분이 바로 참이리사 여사님이십니다. 참이리사 여사님은 근화여자 실업학교였던 현 덕성여중, 덕성여고, 그리고 덕성여대의 창설자이십니다. 참이리사 여사님께서는 1910년 한일합방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고 쓰러지셔서 청력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이전까지 중국과 미국에서 유학을 하셨으며 귀국하신 후에는 안창호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에 참여하셨고, 그 중에서도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에서는 국내외의 비밀 연락을 담당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여성 교육을 중시하셨던 참이리사 여사님께서는 1919년부터 여자 야학 강습소를 열어 여성 교육을 실시하셨고, 조선 여자 교육협회를 창립하셔서 여성 해방 이념을 담은
기관지를 발행하시는 등 여러 활동을 이어오셨다고 합니다. 이렇듯 여성의 교육을 중시하시던 차미리사 여사님께서는 이후 근하여학교를 창립하시기에 이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 덕성의 본래 명칭은 근하였는데요. 일제는 무궁화라는 의미를 지닌 근하라는 단어를 애국심을 불러일으킨다며 명칭을 바꿀 것을 명령하였고 차미리사 여사님께서는 교표만큼은 무궁화로 고수하려 하셨습니다. 때문에 그때 근하의 무궁화가 현재 덕성의 교화인 무궁화까지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덕성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에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항해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에 학교 법인 덕성학원은 올해 창학 100주년을 맞이해 덕성여중, 덕성여고 앞길을 여성 독립운동가 길로 칭할 것을 신청하고 10월 23일 명예도로로 지정하였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 길은 서울 공예박물관부터 정독도서관까지의 400m 구간이며 차미리사 여사님이 일제강점기 민족교육 실천에 매진하며 걸었던 길이자 앞서 언급한 학생연합 시위를 벌였던 독립운동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덕성의 수많은 학생들이 항해투쟁을 주도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하여학교 학생들은 광주 학생 독립운동에 이어진 서울 지역 학생연합 시위에 주체적으로 동참하였으며 올해 10월 기준 총 21분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셨습니다. 그 시절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현재 덕성의 학생들 또한 나라를 위하고 옳은 일에 동참하는 자세를 지닐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덕성의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이제 스트리밍 실시간 되고 있는데요. 댓글로 이렇게 격려의 댓글 같은 거 달아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그 덕성 학교의 우리 건학 과정에 대해서 이서은, 배성원, 용수연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덕성의 과거, 특히 그 설립 과정 및 차미리사 선생님의 일생을 중심으로 발표할 용수연, 이서은, 배성원입니다. 차미리사 선생님은 1879년 서울 아현동에서 섭섭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낳고 보니 남자아이가 아니라 여자아이라는 데에서 비롯한 부모의 서운함이 반영된 이름이었습니다. 결혼 2년 만에 남편 김씨와 사별한 그녀는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미리사라는 세례명을 받아 김미리사라는 이름으로 사회활동을 하였습니다. 선생은 1901년 미국인 여성교사의 알선으로 중국 유학을 가고 1905년 미국으로 건너가 대동교육회 발기인이 되어 국권 회복 운동을 하였습니다. 조선으로 돌아온 후에는 대화학당 사감을 맡고 1920년 조선여자교육회를 조직하고 산하의 부인야학 강습소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여성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자립적, 자생적, 자각적 여성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선생이 세운 근하학원은 1938년 일제 압력으로 무궁화를 의미하는 교명 근화를 덕성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후 1940년 총독부의 압력으로 교육 일선에서 물러나게 된 차미리사 선생은 108인 상명에 공참하는 등 통일 민족국가 수립을 위해 노력합니다. 일생을 민족의 예속과 분단에 맞서 민족 해방과 민족 통일을 위해 노력했던 차미리사 선생은 1955년 6월 1일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미래를 여는 희망의 배움터, 자신감의 날개를 달아주는 희망의 배움터 덕성여자고등학교는 서울시 동래구 안덕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올해 2020년 설립 100주년을 맞은 덕성여자고등학교는 3.1운동 다음 해인 1920년 4월 18일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차미리사 선생님이 올해 근하여학교를 설립되었습니다.
덕성여자 고등학교는 굳건한 의지와 강한 신념력을 가진 은행나무를 동력으로 삼고 우리나라의 국화를 기대한 아름다운 무궁화를 대하로 삼았습니다. 또한 덕성여자 고등학교는 교훈으로 사랑을 지정하여 사랑의 정신으로 용서한다, 믿는다, 도와준다, 희생한다는 덕을 갖춘 진취적인 여성 문제를 기르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덕성여자 고등학교의 초기 학교명은 근화여학교였으나 근화는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를 뜻하기 때문에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학교명을 덕성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덕성의 덕이란 크고 옳고 빛나고 아름답고 따스한 사람으로서의 언행의 지표가 되는 말입니다. 따라서 덕성여자 고등학교는 덕을 이루고 기르는 일을 교육의 근본으로 삼고 덕이 있는 덕성스러운 여성을 기르는 것, 억압받고 소외된 여성 교육을 이루고 여성의 권리 향상을 목표로 하여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학교에서는 학교에 무궁화를 심고 무궁화 저수를 놓았고 학생들은 무궁화가 수놓아진 국도를 교복에 걸고했었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무궁화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학교를 폐쇄시키겠다며 수많은 압력을 가했고 결국 참일이사 선생님께서는 학교 이름을 덕성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유지되어 있는 덕성여자 고등학교의 국도 속 무궁화는 우리나라의 상징인 무궁화를 그대로 유지하여 일제의 압력에 저항한 덕성여고의 정신의 교육일 뿐만 아니라 꺾이지 않는 덕성인의 상징으로도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덕성의 연역으로 초대 이사장이신 차 미리사 여사께서 근화학원을 세우신 후로 지금의 덕성여고가 들어서기까지의 변천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연역은 덕성여고와 덕성여대의 홈페이지에서 얻은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우선 1920년에는 3.1운동의 정신에 계승한 조선여자교육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최초의 부인야학이 창시되었는데 이는 여성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자립적, 자생적, 자각적 여성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1923년에는 부인야학 강습소가 근화학원으로 개명되었고 이는 25년에 근화여학교로 승격되다가 이후 34년에 재단법인 근화학원으로 설립이 인가되었고 이듬해 근화여자실업학교가 인가되었습니다. 그 후 일제의 압력으로 인해 38년에는 근화라는 이름을 덕성으로 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에 차미리사 교장 강제 퇴임과 송금성 교장 취임이 있었습니다. 1943년에는 4년 갑종 학교로 승격되고 45년 10월 10일이 개교 기념일로 인가되었습니다. 같은 해에 덕성 고등여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덕성여자중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으며 47년에 6년제로 학년이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50년에는 덕성여자 초급대학이 설립됐고 51년에는 덕성여중과 여고가 병립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의 여파로 부산으로 학교를 잠시 옮기게 되지만 2년 뒤인 53년에 다시 서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55년에 이르러서 중고등학교가 분리되게 되었고 초대 이사장이셨던 차미리사 여사께서 서거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덕성의 역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쓰러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덕성의 어떤 백년이 좋은 반석을 만든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반석 위에 어떤 집을 지었는지 또 지어야 될지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성의 현재에 대해 발표할 양예원, 김주호 학생 발표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족을 품고 세계로 덕성여고의 현재에 대해 발표할 팀 ET OH 양예원 발표 김지호입니다. 저희는 발표를 크게 두 가지 챕터로 나누어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학교가 주는 다양한 기회들을 이야기해 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 학교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인식되는지 제 썰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덕성여고의 현재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희는 덕성여고의 현재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우리 학교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각종 행사들과 프로그램, 대회들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찾기도 하고 자신의 재능을 뽐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기회가 있고 이것이 현재 우리 학교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능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대표적으로 주제특강, 무지개 진로 체험과 작가와의 대화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는 영화감독 진로 체험을 했었는데요. 많은 조원들과 실제 촬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본인의 적성에 맞는 혹은 궁금한 진로나 학과를 선택해서 수업을 들으셨을 겁니다. 무지개 진로 체험은 자신의 적성을 확인하고 그 직업과 학과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재능을 갈고 닦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몇 가지 꼽아보자면 메카트로닉스 페스티벌, 대학과 연계한 여러 프로그램, 방학 중 영어 캠프, 과학 캠프, 스포츠 클럽, 자율 동아리 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는 다양한 스포츠 클럽이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 스포츠 클럽의 종목들을 말해볼까요? 배드민턴, 배구, 탁구, 프리테니스, 줄넘기, 피구, 축구, 티볼, 농구, 넷볼. 정말 많죠? 작년에 많은 학생들이 스포츠 클럽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더욱 많은 학생들이 학교 스포츠 클럽에 참여해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거나 체력도 기르고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코로나가 야속하게만 느껴지네요. 여러분들 모두 강당에 가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이 스포츠 클럽에서 수상을 받은 기록들이 강당에 빼곡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올해도 우리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스포츠 클럽 대회에 참여하였고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학교의 큰 자랑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재능을 뽐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크리스마스 예술제, 여신리그, 독도의 날 공모전, 사생대회, 미인칭, 좋은 종로 만들기, 주제연구 발표대회, 희망진로 발표대회 등 다양한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뽐낼 수 있습니다. 특정한 한 가지 분야의 대회가 아니라 예체능과 문이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대회를 진행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미인칭과 관련된 여러 대회들을 처음 접하였을 때는 이렇게 신박한 대회가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소, 인사, 칭찬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되새김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본인의 작품을 완성할 수 있는 보람찬 대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덕성여고에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에 대해 말씀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 몇 가지 썰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작년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느 대학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어요. 모든 별로 앉아가지고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는데 다른 학교 학생들이 자기소개하는 걸 들어보니까 어마무시한 거예요. 진짜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학교에서 온 친구들도 있었고 특목고, 국제고, 외고 막 이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어마무시한 학생들이 오는 곳에 내가 끼어버린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자기소개를 했어요. 자기소개 시간이 끝나고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 저희 모둠에 일반고인 언니가 한 명 있었어요. 저랑 그 언니만 일반고였거든요. 그래서 그 언니가 다들 학교가 어마무시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맞다고 진짜 다 너무 대단한 학교에서 왔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일반고 언니가 저를 이렇게 툭 치면서 야 그래도 덕성은 유명하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변 언니들도 막 덕성 알고 있다고 하고 저도 모르는 덕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의 인지도가 이 정도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다른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알고 있고 좋은 학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기분도 좋았고 제 안에서 덕성이 더 좋아진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학교가 역사가 깊으니까 주변에서 덕성여고 졸업생이나 덕성여고를 알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에 미용실에 갔는데 미용사 한 분이 졸업생이셨고 다른 한 분은 덕성 근처 학교를 나오신 분이셨어요. 셋이서 학교 얘기도 하고 미용사분이 아직도 라떼 인기 많냐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분들과 공감대 형성도 잘 되고 학교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역사와 전통이 깊은 학교라는 걸 몸소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이건 비교적 최근 이야기인데요. 약국에 갔는데 약사분이 저랑 친구 교복을 보더니 덕성여고 다니냐면서 아직도 덕성 배구 잘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저희 학교 운동 잘해요 이랬죠. 그랬더니 그 약사분이 옛날에 진짜 대단했지 덕성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옛날이어서 그렇구나 했는데 그 옛날이 글쎄 40년 전이더라고요. 40년 전에는 덕성이 배구로 휩쓸어서 당해낼 자가 없었다고 이러시는데 이때 덕성의 그 역사 전통을 몸소 느낄 수 있었어요. 40년 전 저는 없었잖아요. 여러분 계셨나요? 여러분 17, 18, 19 40년 전 되게 까마득하잖아요. 그때 우리 학교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되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100주년을 맞이한 우리 학교지만 100년이라고 하면 잘 와닿는 느낌은 아니니까 100년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오래된 건지 제가 100년을 아직 살아보지 못해서 느껴보지 못했는데 마치 3, 4년 전 이야기를 하듯이 40년이라는 시간이 딱 제 눈앞에 나타나니까 오히려 되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우리 학교의 긴 역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일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학교의 긴 세월을 확 느껴본 그런 일 말입니다. 네, 지금까지 덕성여고의 현재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덕성여고 100주년 학술제에서 발표를 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우리 학교에 대해 생각을 해보니 좋은 추억들을 많이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학교의 현재에 대해 직접 겪었던 일에 대해 다시금 되돌아보고 회상해보는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해 코로나 때문에 덕성의 현재를 만끽하지 못한 것이 좀 못내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우리 내년에는 꼭 우리 덕성의 현재를 다 같이 잘 만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덧 이제 미래로 이제 주제가 넘어가게 되는데요. 미래도 이제 두 팀입니다. 한 팀은 민족을 품고를 주제로 맡으셨고요. 한 팀은 세계로를 주제로 맡았습니다. 자, 그러면 민족을 품고를 맡은 팀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덕성의 미래에 대해 발표할 김유정, 편지연입니다. 100년을 달려온 덕성은 이제 또 다른 세기로 향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바이러스 등 급변하는 사회는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합니다. 이러한 사회 배경을 바탕으로 저희는 공동체를 위한 미래의 교육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무언가 이상한 면이 있다고 말이죠. 대학 입시 위주의 공부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교육이 심화되고 개인이 교육의 차이가 두드러지고 학생들에게는 다른 이를 이겨야만 하는 경쟁심과 성제적 박탈감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저희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현재 우리나라 교육이 개인을 존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내재된 다양한 능력을 획일화된 교육제도 안에서 죽이고 똑같이 기르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의 미래가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뒤쫓아가기보다 스스로 깨닫고 바꿔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개인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도전을 통해 실수를 배우고 실수를 통해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창의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실수가 용인되지 않는 교육 안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막아버리기보다 실수를 성장하는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배움의 기회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 학생들은 한 가지를 선택하면 다른 한 배움을 포기해야 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재능과 잠재력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유명한 발레리나이자 안무 연출가인 질리언 리는 어린 시절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아 공부에 집중을 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오늘날 ADHD라고 불리는 집중력 장애를 판정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그녀가 문제아가 아닌 댄서라고 얘기하며 그녀를 댄스 학교에 보낼 것을 권유했습니다. 의사가 그녀의 능력을 발견한 것이었죠. 그녀는 결국 캐츠, 오페라의 유령 등의 작품의 안무를 탄생시킨 세계적인 댄서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개인의 고유한 능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각각의 개인을 발전시키고 그 개인이 모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우리 사회에 더욱 새롭고 밝은 미래를 기대하게 합니다. 이렇듯 배우는 이들을 위한 교육이 결국에는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능력과 창의력을 가진 개인이 구성하는 공동체는 더 나은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당장 이 거대하고 견고한 교육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화합하는 미래의 공동체에 대한 발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짧은 영상 하나 감상하겠습니다. 혹시 소리가 안 들리시는 분은 자막에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는 난제가 쌓여 있고 우리는 이 시대와 함께해야 한다. 이 강의는 저희가 이번 발표를 준비하며 많은 도움을 얻은 영상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고민에 대해 생각할 힘을 준 영상이기도 합니다. 개인이 존중받고 다양성을 보장받는 교육을 위해 우리나라의 현재 교육 제도를 버텨내는 것이 아닌 함께함으로써 이 난제들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와 함께할 힘을 배우는 교육에 덕성이 함께하길 바라며 덕성의 10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과거에 이제 민족을 품는다는 게 우리가 뭐 독립운동이나 국가 발전이었다면 지금 민족을 품는다는 거는 어떤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 교육이 또 해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세계로를 주제로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덕성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인재들 시그널입니다. 저희 시그널팀은 학교 연간 프로그램인 좋은 종로 만들기 프로젝트 대상팀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먼저 오늘의 학술제를 이끌어주신 선생님들과 이 자리를 위해 귀한 내주신 덕성하고 여러분들께 감사를 올립니다. 자, 이제 덕성 100주년 기념 온라인 학술제 저희가 준비한 덕성 세상을 바꾸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의 순서는 먼저 간단하게 저희 5명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덕성 100주년을 맞은 현 시점에서 덕성 200주년을 향한 오늘 주제에 대한 기조 발언,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갈 덕성의 미래를 향한 덕성 동력 5행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저희를 먼저 소개할 텐데요. 저희가 한 명 잘 목소리로 소개를 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빠르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학년 6반 11번 저는 임연우이고, 그리고 2학년 3반 25번 조혜민, 그리고 2학년 2반 17번 이송현, 2학년 2반 20번 이재욱, 2학년 2반 12번 송현수입니다. 저희가 오늘 맡게 된 큰 카테고리는 덕성 100주년 미래 세계였습니다. 앞에 순서에서 보셨던 것처럼 덕성은 변화무쌍한 100년을 지나왔습니다. 차미리사 선생님은 당시 여성의 교육을 위해 근화학교를 세웠고 곧 그것이 모태가 되어 지금 우리의 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과거 100년의 세월이 지나온 이 시점에서 미래 100년 후, 즉 2120년의 덕성으로 가보고자 합니다. 100년 후는 아마 100년 전과 지금이 그랬듯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바이러스의 전쟁은 계속될 것이며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직업군과 의식주가 변화하며 모든 사회 패턴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마 학교라는 공간적 개념도 많이 달라질지 모릅니다. 여러모로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일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 100년 후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이 안에서 우리는 2120년에도 최강 덕성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다소 듣기 좋은 달콤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제에 대해 고민하면서 100년 후 학교가 형태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을지는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00년 후에도 덕성의 이름과 이념, 정신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회의를 한 결과 바로 우리가 그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그널 팀은 분홍빛 구름을 잡는 상상 대신
100년 후 덕성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을 한 가지씩 말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모아놓고 보니 거창하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덕성 200년을 향할 그 이름은 바로 덕성 동력 오행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록은 여러 가지 힘이 있습니다. 기록은 기억을 하게 하고 반성을 하게 하고 그래서 성장하게 합니다. 그렇게 쌓여진 기록은 역사가 되겠죠. 저희는 사소한 기록들이 모여 성장을 이뤄내고 이러한 성장이 100년 후 덕성 역사의 한 부분으로 자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성 동력 첫 번째, 나를 기록한다 했습니다. 덕성 동력 두 번째, 거짓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나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변명을 하고 남 탓을 하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남을 속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 또한 속이는 행위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 어쩌면 가장 쉬운 이야기지만 가장 어려운 실천일지도 모릅니다. 덕성 동력 세 번째는 크게 웃는다입니다. 웃음은 나와 타인을 행복하게 해주기도 하죠. 우리는 학교에도 매년 미인침과 관련된 많은 활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좌절했을 때도 크게 웃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힘들 때 크게 웃을 수 있는 배포와 용기, 이 힘이 나아가 세계 무대의 주인공으로서 활약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덕성 동력 네 번째는 편식하지 않는다입니다. 먼저 음식에 편식을 하지 않으므로 건강을 지키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각에 편식을 하지 않으므로 공감과 소통을 하자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다양성은 우리를 더욱 빛내게 해줍니다. 상대와 나는 틀림이 아닌 다른 것임을 명심하고 존중하며 다양성을 받아들일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덕성 동력 마지막은 덕성이님을 가슴에 새긴다입니다. 우리가 덕성이님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며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그것이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되어 200년 덕성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팀은 덕성 동력 오행을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스스로 개인의 덕성 동력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많으면 좋겠지만 흔들리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는 딱 한 가지여도 좋습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작은 실천, 하지만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작은 실천을 해 나가는 지금의 우리가 바로 덕성 200주년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시그널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우리 마지막 팀 발표를 보니까 우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이게 저는 큰 주제를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작은 것에서의 실천부터 이렇게 하자는 게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덕성의 어떤 100주년, 100년을 한번 되짚어보고 미래를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덕성의 주인은 여러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학교니까. 그래서 덕성이 여러분한테 자랑스러운 학교여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덕성을 만들기 위해서 또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한 학생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청해 주신 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일단 학술제는 마치고요. 쉬는 시간 가졌다가 6교시에 정교 정부 학생회장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2시 1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학생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발표한 학생들 수고 많았어요. 손 같이 흔들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중에 뵙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6교시입니다. 네, 6교시는 우리 전교 학생 정부회장 선거 토론회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토론회는 이제 학생이 하면 제일 좋은데요. 이 학교에서 처음 진행하는 토론회라 올해는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네, 5교시 때 봤던 얼굴 6교시 때 또 봐서 지겨우시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지금 우리 네 팀이 지금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팀 후보를 소개하고 뭐 간단하게 공약 발표하고 서로에 대해서 질의응답하고 마지막 멘트를 맺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팀이니까 8명, 저 빼고 8명이 있어야 되는데요. 저 2학년 이면정 학생이 같이 있습니다. 이면정 학생은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2021 선택 학생 정부회장 선거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한번 같이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 각 후보가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기호 1번 학생들부터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개해 볼까요? 네, 마이크 켜시고 소개하면 네.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1년 학년도 정규 임원 후보로 나온 조윤영, 김서현입니다. 네. 비록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실제로 학교에서 보내게 된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아졌지만 짧은 학교 생활 와중에도 학우들로부터 많은 불편사항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같은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학우 여러분께서 편안한 학교 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호 1번에 짧은 소개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2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번 2021학년도 정교 회장 선거에 출마한 회장 후보 1학년 4반 22번 최홍주와 부회장 후보 1학년 9번 24번 김자연입니다. 저희는 덕성여고 네이버 카페 독서실 운영, 학교 단체 봉사활동 추진과 선도부 학생회의 공동 프로젝트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약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학생들과 소통하여 다 함께 더 활기찬 덕성여자 고등학교를 만들어가는 정교 회장 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는 나중에 한꺼번에 같이 치고 시작을 할게요. 네, 기호 3번 소개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1학년도 정교 학생 정부회장 선거에 나온 조수진, 조윤경입니다. 저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유난히 힘들었던 2020년이 끝나가고 새로운 한 해가 곧 찾아옴을 알고 있습니다. 해가 바뀜에 맞게 2021년 덕성여고의 새로운 정교 임원 후보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야외 활동이 불가능하고 대면 활동마저 꺼려지는 이 상황에서 2020년 우리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기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이런 환경에서도 학업도 열심히, 놀기도 열심히 하며 만족할 수 있는 덕성 학교 생활을 만들어 드리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기호 4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21학년도 정교 정부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4번 회장 후보 남궁문, 부회장 후보 박사연입니다. 올 한 해 예상치 못하였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각자의 목표를 향해 달려오신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처음 겪어 힘들었던 2020년을 보내고 2021년과 덕성인 모두의 생활이 밝은 햇살처럼 다가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6가지 공약을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공약은 조금 이따가 한꺼번에.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기호 1번, 2번, 3번, 4번 소개를 간단하게 이제 마쳤습니다. 우리 여기서 박수를 한번 몰아서 한번 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기호 1번부터 해서 주요 공약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요. 다른 후보가 그 공약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답하는 시간을 간단히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기호 1번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저희 전체 공약은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편의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교내 자판기 설치를 적극 추진, 두 번째 체육복 학교를 허용하고, 세 번째 각 반 이면지함 또는 메모지함을 구비하며, 네 번째 점심시간 신청공을 재생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산 대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여섯 번째 교문 앞에 물 고이는 장소를 수리하며, 마지막으로 구간 앞 비가림막을 연장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약사항 발표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그 2번 팀부터 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얘기하시고 답하시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호 2번 팀부터 한번 질문해 볼까요? 만약에 교문 앞을 수리하게 된다면 수리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길을 다니는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 교문 앞에 물이 고이는 곳을 한번 보시면 그 교문의 절반밖에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절반 부분은 그대로 남겨져 있는데요. 따라서 교문 앞을 수리할 때는 절반 부분은 남겨두고 절반은 수리하는 방안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호 3번 학생. 예. 이면지함 또는 메모지함 구비 공약에서 아래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폐지로서 이면지를 사용하면 환경 파괴를 줄일 수 있다고 써놓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메모지도 환경 파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면지함을 두는 주된 이유가 학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방안이었는데요. 메모지함 또한 재생 펄프를 이용한 메모지를 구비한다면 환경 보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우리 4번 학생 팀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저희는 공약 4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까지 우산 대여 서비스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소수의 우산만 남아서 이 서비스가 중단되었는데 이것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실제로 2019년도에 우산 대여 서비스를 실시하였던 선배 학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름을 적는 종이가 있었지만 우산을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서 이런 실제로 남는 우산은 거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대비하기 위해 우산에 번호 스티커를 부착한 뒤 당일 대여하는 학생이 본인의 학번, 전화번호, 그리고 대여할 우산 번호를 적는 방법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우산의 분실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원래 뭐 토론회라는 거는 좀 더 이렇게 거기서 좀 주고받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일단 시간이 좀 1시간 범위로 좀 짧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격하게 토론하기에는 아직 좀 익숙하지 않은 토론 방식이라 오늘은 이렇게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예, 우리 기호 2번 공약부터 한번 또 나가보도록 할까요? 저희는 총 7가지 공약을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덕성여고 네이버 카페 독서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반별로 서로 소통하고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할 예정입니다. 둘째, 학교 단체 봉사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양하고 의미 있는 학교 차원의 봉사활동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셋째, 학생회와 선더부의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학생회, 선더부가 다 같이 모여 소통하고 회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학교의 운영 사항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온라인 도서관 활성화를 진행하겠습니다. 학기 초 진로나 정보 시간을 활용해 온라인 도서관 접속 및 대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업 자료함을 밤마다 배치하겠습니다. 교과서와 프린트를 실수로 놓고 쓸 상황을 대비해 각 교실마다 여분의 교과서와 프린트를 과목별로 모아놓은 자료함을 만들겠습니다. 여섯 번째, 학교 일정을 알려주는 화이트보드 달력을 제작하겠습니다. 급격히 변화되는 수업 일정과 행사가 헷갈리지 않도록 변경되는 일정을 쉽게 바꿀 수 있는 화이트보드 달력 3개를 구비하여 각 학년 교무실 앞에 게시판에 붙이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랑의 티키타카를 연장하여 선후배 직계제를 만들겠습니다. 올해 실시했던 사랑의 티키타카 방식으로 올해 1학년 1반 1번과 내년 입나에 입학할 1학년 1반 1번이 직계제가 되어 학교에 대해 알려주고 구글 보드를 이용한 간단한 편지나 소소한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 등 친밀한 선후배 관계를 형성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7가지 공약을 준비하여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2번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1번 후보부터 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후보부터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학교 단체 봉사활동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활동을 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학교의 단체 봉사활동이 학교 청소하기 또는 봉사 교육밖에 없다는 점과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지 못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봉사 동아리 인터랙트와 협의하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리가 안 들리네. 자, 우리 기호 3번 학생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번 공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번 공약에 네이버 카페 독서실을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으셨는데 네이버 카페는 구글 클래스룸이나 SNS보다 활성화가 덜 된 공간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스터디 윈미라던가 스터디 플래너 공유는 이미 학급별로 있는 단톡에서 가능한 것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이버 카페를 활성화 더욱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SNS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네이버 카페의 경우 단순히 인터넷 검색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 독서실을 운영하기로 저희는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석 체크, 실시간 공부, 스터디 인미, 스터디 플래너 공유 등의 활동들은 단체 카톡방에서도 할 수 있지만 단체 카톡방에서 할 경우 실시하지 않는 반과 실시하는 반이 나누어져서 공평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 독서실을 운영하기로 저희는 공약을 추진하겠습니다. 4번 친구가? 네, 네네,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네. 저희도 공약 2번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학교 단체 봉사활동으로 선풀 달기 운동과 목도리 뜨기 봉사활동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이 봉사활동은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봉사활동이 아닌 학교에서 단체로 봉사활동을 추진하시려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으신가요? 위인 문단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 학교 단체 봉사활동이 현재 학교 청소하기와 봉사교육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풀 달기 운동, 목도리 뜨기 봉사활동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는 1365에 들어가면 개인 봉사활동과 단체 봉사활동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희는 1365의 단체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네, 어떻게 이제 2번 후보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3번 후보 공약 얘기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는 총 9개의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학교의 행사와 학생의 사업 등을 알릴 수 있는 덕성여고 학생의 인스타 개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로는 교내 자체 제작 플래너와 덕성여고 학사력 제작입니다. 네 번째는 12월과 1월 한파에 한해서 체육복 등하교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네, 5번째는 교과서를 대여할 수 있는 교과서 대여제입니다. 6번째는 드레스 코드 데이를 시행하는 것이며 7번째는 신발장 위치 변경과 청결 관리입니다. 8번째는 자판기 설치 추진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내걸은 공약은 덕플리, 일명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원하는 노래를 신청받아 틀어주는 공약입니다. 네. 지금 선생님 말하는 거 들리나요? 여기 이제 본부의 인터넷이 좀 불안해서 자꾸 그렇게 되는데 일단 죄송하고 방금 우리 3번 후보 공약 다 발표하셨죠? 네,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후보부터 해서 그 공약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후보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는 6번 공약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1년에 2번 드레스 코드 데이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는 건지 이해가 다 잘 되지 않아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매주 수요일 5.6교시의 창체 시간이라고 해서 인권교육, 성평등교육 등 여러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매 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후 가장 먼저 돌아오는 수요일에 5.6교시에 선생님들과 상의한 후 날을 잡아 5.6교시에 드레스 코드 데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날 저희가 학생회가 지정해주는 컨셉에 맞게 옷을 입고 올 수 있고, 학생회는 따로 포토존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대답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2번 후보 한번 질문해 볼까요? 저희도 1번 후보자와 같은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총 2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체육복 등하교 공약이 실행될 가능성도 앞 사례를 보면 매우 희박한데 사복 등하교는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과도한 노출과 짧은 의상에 대한 기준이라고 나와 있으신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두 번째 질문부터 답을 해드리면, 저희가 애초에 컨셉을 정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노출이나 짧은 의상이 들어갈 수 있는 컨셉 자체를 원래 애초부터 잡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애매한 컨셉이 잡아지게 된다면 그때 여러 학생회와 학생회 담당 선생님과 상의 후에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육복 등하교가 안 되는데 사복으로 등하교를 하는 것은 어떻게 실행이 되냐 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체육복 등하교는 교복의 의미를 잃지 않고자 그 선생님들께서 체육복 등하교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드레스 코드 데이는 시험이 끝난 후 약간 축제와 같은 느낌으로 시행한다면 충분히 건의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답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4번 후보 질문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저희는 공약 3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학교에서 학사 일정을 따로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굳이 따로 학사력을 제작하신다는 특별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어떤 공약을 할지 고민을 하던 찰나에 저희 학교는 학사력이 없다라는 문제를 지적받았습니다. 저희 학교만큼 학사력이 존재하지 않는 학교는 거의 희박하고, 저희가 받은 학교의 일정은 구글 클래스룸이나 B5로 된 책자 정도밖에 안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책상에 언제나 둘 수 있고 저희가 인터넷 접속을 하지 않아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달력이라는 존재가 매우 필요했기에 이런 공약을 내걸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더 질문하실 것들이 서로 많으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다음 공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번 후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2020년 코로나 시국과 같은 비정상적인 시국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잘못된 점은 바로잡고 부족한 점을 채워가며 더 나은 덕성을 위해 6가지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추운 학교 생활에 대비하기 위한 겨울 생활복 제작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진로에 관하여 여러 가지 고민을 선후배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진로 멘토멘티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덕성에서의 마지막 추억을 개성 넘치게 친구들과 함께 장식할 수 있도록 졸업사진 컨셉샷을 추가하겠습니다. 넷째, 폭염과 한파 속에서 교복을 입고 학업에 집중하기 힘든 덕성인들을 위하여 체육복 등하교를 허용하겠습니다. 다섯째, 덕성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덕성여고 SNS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성인의 학습 효과 증진을 위하여 교과 골든벨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호 4번의 6가지 공약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1, 2, 3번 순서대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후보 질문해 보세요. 네, 저희는 공약 6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교과 골든벨을 한 학기 동안 배운 주요 과목들을 전번위로 하여 개최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란에 들어가고 또 참여는 필수 참여인지 혹은 선택적 참여인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참여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참여하는 거고 생기부에 기재된다고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 생기부 기재는 추후에 담당 선생님과 함께 상의 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2번 후보. 저희도 교과 골든벨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교과 공부에 나오는 문제들은 선생님들께서 출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골든벨을 원하시지 않는 주요 교과 선생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골든벨을 진행하실 건가요? 네, 저희는 문제 출제를 교과 담당 선생님이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희망하지 않는 선생님께서는 저희 한 과목당 선생님들이 여러 분 존재하십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교과 과목 중 2, 3학년들의 문이과가 다른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영수 과목만 출제하여 그 선생님들께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3번 후보 질문할까요? 네. 저희는 이번 공약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멘토멘티라는 공약이었는데요. 멘토가 될 2, 3학년 역시 대학 입시를 겪어보지 못한 학생들일 테고 모르는 것이 충분히 많을 텐데 진로 멘토를 해줄 능력이나 시간이 충분할까요? 네, 저희가 2학년은 멘토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2, 3학년은 덕성여고 졸업생을 초청하여 함께 고민 상담과 고민을 해결해주고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많이 구비해 둘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각자의 공약을 발표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한번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후보들끼리 질문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선생님이 궁금한 거 하나씩 좀 이렇게 질문하고 또 답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우리 1번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1번 후보도 그렇고 이제 다른 후보 한 명도 교내 자판기 설치를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게 요새 이제 자판기라든지 매점을 없애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점심을 잘 먹지 않아서 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좀 없애는 분위기긴 한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면서 설치를 추진할 수 있을지 한번 그게 좀 궁금하네요.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애초에 교내 자판기 설치를 추진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코로나 사태로 의해 개인 위생이 철저해졌는데 지금 교내 비치되어 있는 정수기가 사용이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 물을 가지고 오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친구의 물통을 빌려 마시는 등 개인 위생에 위협을 미치는 경우를 종종 봐왔는데요. 교내 자판기를 설치를 하게 된다면 이런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단순히 음료수를 마신다고 해서 이게 그 매점과는 다르게 급식을 먹지 않는 경우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기호 2번 학생도 마찬가지로 다른 학생들이 질문한 거는 빼고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사랑의 티키타카를 연장해서 선후배 직계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구상 정도라도? 이게 이화 외고에 다니는 저희 친구가 직접 경험담을 들려줘서 제가 생각해낸 공약인데요. 올해 실수했던 사랑의 티키타카를 연장해가지고 선후배 직계제를 만들겠다는 공약입니다. 올해 2학년 1반 1번과 1학년 1반 1번이 서로 선후배 직계제 관계가 되어 서로 간단한 편지나 소소한 선물 같은 것을 주고받는 등 구글 보드를 이용해서 소통을 할 예정입니다. 네, 좀 자세한 설명이 된 것 같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보니까 그 공약 중에 신발장 위치 변경 및 청결 관리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은 드는데 항상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면 좀 과도한 청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동력이 좀 더 들어가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랑 좀 연관지어 가지고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신발장 위치 변경은 1학년 2반과 6반 신발장이 있는 곳이 너무 기역자로 돼 있어서 신발장이 너무 밀집해 있어서 그 부분에서 학생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낀다고 해서 우선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관리는 어느 정도 학생회 중에서
원하는 사람을 뽑거나 혹은 봉사 시간을 주는 방법으로 학생들을 모집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4번 후보에게 물어볼 건데요. 그 공약 첫 번째가 보니까 겨울 생활복 제작이더라고요. 네, 이게 좀 약간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겨울 생활복 제작은 저희가 교복 업체나 다양한 곳에 연락을 해본 결과 가격도 일반 저희가 사용하는 교복과 다르지 않고, 또 와이셔츠 교복은 향균이라던가 땀 흡수, 구김 방지 등 특수 가공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와이셔츠의 불편함 등 기능성과 활용성이 좋은 겨울 생활복을 통해서 해소하고자 하여 겨울 생활복을 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그 팀별로 한 명씩만, 시간이 좀 보니까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 멘트 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부터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가 7가지 공약을 내세우긴 했지만 저희 7가지 공약 기반 아래 깔려 있는 거는 공약의 적극적 실천에 있습니다. 저희를 만약 회장, 부회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저희는 7가지 공약을 최대한 실천할 수 있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호, 박수는 한꺼번에 우리, 기호 2번, 네. 저희가 앞서 말했던 6공약 모두 열심히 고민한 결과 나온 공약인데요. 전부 실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만약 실천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변경 사항이 생긴다면 서로 최대한 소통하고, 좀 더 나은 공약과 실천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만들어 앞으로 최대한 열심히 일하는 기호 2번 회장단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기호 3번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저희는 기호 3번 조수진, 조윤경이었습니다. 저희는 토론 과정에서 수립된 모든 의견들을 반영하여 최고의 덕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공개될 선거 유세 영상과 자세한 공약이 담겨있는 계획서 모두 꼼꼼히 지켜봐 주시면 분명 만족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토론을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호 3번 조수진, 조윤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호 4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기호 4번 남궁문 박서연은 덕성인의 고등학교 생활을 보다 더 나은 환경으로 개선하여 먼 훗날 돌이켜보았을 때 소중한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공약들을 실현시킬 것입니다. 또한 공약 실현은 물론 저희의 가장 큰 목표는 덕성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공약과 여러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동행하는 회장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토론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박수를 한번 이렇게 같이 아까 치기로 했으니까 네, 한번 다들 수고하셨고, 우리 선거관리위원장님 선거 일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임현정입니다. 우선 코로나로 인해 모든 선거 일정이 온라인으로 대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투표는 1월 5일 화요일 5교시 학급 시간에 실시됩니다. 구글 클래스룸 범교과 온라인 교육방에 후보자 4명의 선거 유세 영상과 설문조사 형식의 투표 양식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학생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선거 유세 영상을 모두 시청한 후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선자 발표는 다음날 1월 6일 수요일에 구글 클래스룸 범교과 온라인 교육방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학생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더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어갑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여러분도 초등학교부터 이제 고등학교까지 올라가면서 수많은 학생회장 선거를 하셨을 건데요. 그리고 그 공약이 다 실현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좀 볼 수 있는 좋은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약과 실천력, 그리고 그죠? 실천력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후보 다 이렇게 회장이 될 만한 후보라 학교를 4개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불가능해서 우리 여러분들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좋은 회장 후보, 회장, 부회장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2021 선택 학생 정부회장 선거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후보들 수고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경청해 주신 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시 우리 인터넷이 좀 불안해서 좀 잠깐 튕겨나갔는데 그 점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끝낼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